안녕하세요. 오늘 발달심리학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년기 이후 65세로 보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삶의 길이는 전체 삶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어 가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이제 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노인 산업인 실버 산업이나 아니면 이제 노인 복지 사업이 계속 이제 확대되어 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미리 한번 고민해 보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살까요? 지금 2020년 현재 그 기대 수명은 남성, 여성 모두 80세를 넘겼습니다. 여성은 80세 중반을 넘어섰죠. 대부분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80대 이전에 장례를 치르시는 자연사 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 80세 이전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거의 80대, 90대 노인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명이 이제 남은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 2014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65세 남성이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18년, 여성은 22년, 결국 90세가 다 되는 기대 여명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이제 청년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지? 90세 정도에서 계산을 해보면 남아있는 기간이 좀 계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일단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나이이시죠. 그 유전적 계획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화가 이미 계획되어진 유전자에 의해서 예정대로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건데, 이제 계획된 그 노쇠 이론에서는요, 신경 내분비 이론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이미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장기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정해진 대로 이제 간다라고 보는 이제 이론이에요. 뭐 오류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포의 우연적, 임의적 오류 또는 손상이 축적되어서 노화가 발생을 한다. 계획되어진 건 없다. 그래서 사용으로 인한 마모 이론, 뭐 유리기, 자동 면역, 뭐 교차 연결 이론 등 이런 그 연령을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저희 부모님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또 하얗게 이제 세고 계신데 이런 모발에서도 이제 그 많이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탄력을 잃어버리시는 피부나 뭐 건조해지고 거칠어지시는 피부 그리고 이제 치아도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잔존 치아가 11개 정도 된다고 해요. 또 변색되고 탁해지고 잇몸이 내려앉는 등 이제 치아 상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뭐 체중도 이제 60세 이후에는 이제 감소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게 체지방량의 손실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관리에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신장은 예, 작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뇌 무게는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건 이제 뉴런의 손실에 의한 거라고 해요. 뉴런이 손실되니까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도 손실이 되고 그렇다 보면 수초가 감소하게 되죠. 이게 이제 뇌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신경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기나 호흡기도 마찬가지죠. 피부가 그 탄력을 잃는 것처럼 우리 핏줄도 탄력을 잃게 되고요. 폐 조직도 탄력성을 잃게 되죠. 실제로 그 80세 폐활량이 20세 폐활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를 좀 더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장기에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눈이 또 그 빨리 이제 노화가 되죠.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서 이제 안경 없이는 이제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뭐 황화 현상이나 뭐 백내장이나 뭐 황반 변성 등 녹내장까지 이제 그
우리 시각을 눈을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청각도 이제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으로 많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죠. 미각도 마찬가지인데 맛을 느끼는 그런 그 세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정도가 되면 이제 맛 구분이 거의 어려워진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엄마가 한 게 맛있잖아요. 예, 이제 손맛이 남아 있잖아요. 엄마의 손은 기억하니까. 그래서 옛날보다 엄마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이 느끼는 이제 미각에 대한 감각 문제라는 거고요. 촉각도 이제 좀 무뎌지시다 보니까 이제 화상이나 상처를 입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접촉 강도가 높아야 접촉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감각 기능, 그러니까 손발 말단이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발달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밖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퇴화는 밑에서 위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촉감, 손 끝에 있는 발 끝에 있는 그런 감각들이 이제 먼저 퇴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치매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치매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 장애로 이제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돼 가지고 이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치매를 저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매는 어르신들이 편치 않으신 병을 안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안고 사는 삶의 일부다라고 보는 곳도 있고요. 일본에 가면 치매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있는 있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생활보조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이 계속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매가 걸리면 요양원에 가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는 곳이 물론 치매 걸린 노인분들을 돌보는 그런 전문 지금 현재 시설로 여기고 있지만 그 노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그 노인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족과 사는 걸 그렇게 원하신다고 해요. 저도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 품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하신 상황이 물론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조부모님들 잘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족의 손길에서 같이 부모님이 계신 거하고 또 시설에 계신 거하고 이제 부모, 자녀 마음에서 좀 어떤 걸 원하는 게 많을까, 어떤 걸 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마음이 좀 울컥해지네요. 엄마, 아버지 오래 사세요. 네. 치매 걸려도 아들 옆에 있을게요. 네. 그 치매가 악화되는 것들도, 가족들이랑 지내는 가족들이 치매가 덜 악화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분들의 손길보다 가족의 손길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제 중증으로 가서,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치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우리가 부정적이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국가에서도 계속 개선하려고 한다. 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한 치매의 반절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뇌 기능 자체가 이제 저하되고 상실되는 병이 알츠하이머병이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세포, 그러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 손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뇌혹질에 이제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는 질병으로 신체가 정교하게 움직일 수 없는 있도록 하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신체에 통제하는 걸 장애하는 걸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하죠.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걸려서 되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병이죠. 일단 치매는 그래서 이제 뇌 관련 퇴행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발달에서 보면 사실 노년의 인지 발달의 인지 변화의 시사점을 보면 사실 일정한 패턴은 없습니다. 지적 능력이 변화가 개인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서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죠. 그 최종 급강화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그 지적인 단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노인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독서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대화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지적인 것들이 꼭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 이러면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도 이제 그 노년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제 그 돌아가시는 때가 되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되거든요. 이게 대인관계 능력 문제시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성년기 때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문제를 이제 쉽게 풀어나가는 노인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답이 명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은 마지막까지 좀 잘 유지되는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효율의 저하로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 인지 능력이 이제 감퇴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과업에서 다른 과업으로 주의를 전환할 때 천천히 움직이지만 몸에 이제 익숙한 습관이나 지식에 따른 과업 처리는 잘 해요. 예. 이게 내가 하고 원래 했던 건 잘 하지만 점점점 이제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 지적 능력 감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 질병에 의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질병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그 약이 이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요. 생각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지위에 대한 문제, 고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안 하고 사는지,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이분이 그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몸을 쓰는 일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에 따라서 지적 능력 감퇴 원인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은퇴를 하신 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놀이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셔서 자꾸 이제 인지에 대한 활용들을 좀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노화와 기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치매야, 건망증이야 이거 있거든요. 이게 치매는요. 기억이 감퇴되는 것, 공통점이 있죠. 건망증하고. 그런데 치매는 그 사라진 기억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기억이 살아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치매하고 건망증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 기억에 대한 총량 감소 이론이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기억을 어디부터 지울 것 같으세요? 옛날 기억을 지울 것 같으세요? 최근 기억을 지울 것 같으세요? 최근 기억을 먼저 지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과거의 것은 남아있는데 최근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메모리가 입력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총량 감소가 된다. 또 선택 감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부터 지워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를 빼면 하나를 넣고 이걸 빼면 저걸 빼고 하면서 보완하고 상호하는 기억력의 양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뭐 단기 기억 상실에 대한 부분, 장기 기억 상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노화와 기억에서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은 감퇴할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왜 늘어나냐면 그 전두엽의 기능이 오래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면서 뭐 갈등이나 모순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 친사회적인 성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저랬었지라고 하는 경험들이 늘어나게 되고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이런 감정을 느끼는 조절 능력이 조금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 이제 막 더 예민해지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감정에 솔직해지게 되고 그런 감정이 솔직해지는 부분을 통해서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쉽게 통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그걸 모아보면 결국은 뭐냐? 지혜로워진다라는 겁니다.